자, 이번 시간에는 27강 강좌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 문제 e타입 HTML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한 그런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로고를 제작을 하고요. 제공되는 로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제작을 할 텐데요. e타입까지 왔고요. 그리고 제공되는 소스를 보시면 그러면 헤더 파트에서 이렇게 로고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하단에 있는 영역은 이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로 만드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공유해 드리면요. 제공받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logo.png 이미지를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투명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마술봉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면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때는 지금 컨티저스 옵션을 꺼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치는 기본적으로 3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16 정도로 정해서 바깥쪽 부분을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선택에 대한 반전, Select Inverse라는 기능으로요. 선택 반전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Ctrl J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로고만 정확하게 따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로고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레이어를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복제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푸터 로고라고 해서 이름을 바꿀 거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하단에 있는 그런 로고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건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이 백그라운드 영역에 저희가 흰색을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흰색을 좀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정상적인 그런 로고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푸터 로고는 기본적으로 그레이스케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만드는 방법은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저희가 디세츄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눌러주면 그러면 회색 모드로 변경이 돼서요. 이미지를 회색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강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 이렇게 불투명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작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로고에 대한 이런 PSD 이미지를 저장을 할 거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고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그 저장하는 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달 기능을 사용하면 여기 logo.png라는 확장자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저장이 될 거고요. logo.png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75% 정도의 불투명도 오페서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로고 언더바 ft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내용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 저장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웹에서는 이 정도의 이미지를 쓸 것 같고요. 완성된 문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유형을 만들 거고요. 일단은 이제 반응형으로 저희가 리사이즈가 되는 그런 유형을 제작을 하는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이게 가변폭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 모드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컨텐츠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리사이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능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슬라이더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공개 문제 5번에 여기 이 유형으로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 부분에 저희가 이전에 했던 방법들과 동일하게 자, HTML을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자, 기본적인 경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좀 해드린 거고요. 자, 물론 시험장에서는 다 작성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저희가 제작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와이어프레임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제공되는 소스 중에서 가이드 문서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B에 대한 유형은 여기서는 지금 산술이 되는 그런 폭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도 가변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0%의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이런 내용들은 조금 제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컨텐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여기에 높이가 안 주어졌다라고 보는 편이 낫겠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컨텐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레이아웃이 이상하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이 레이아웃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HTML 구조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자, 먼저 div의 컨테이너 내용으로 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본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전 과정과 동일하죠. 자, 컨텐트 내용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헤더, 이렇게 돼서 헤더를 만들어 준 거죠. 자, 헤더 부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건 A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는 지금 A 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자, 그러면 A 타입으로 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가 끝나면 그러면 컨텐트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div의 컨텐트, 자, 본문 영역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는 CA 타입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AC 타입으로 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더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v의 슬라이더,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이제 B의 파트로 구성이 된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자, ABC에 대한 내용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팝업이 나오겠죠. 팝업은 이제 컨텐트 저희 푸터 이후에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div 저희가 팝이라는 내용은 여기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섹션의 다음 단계에 있는 내용들이 자, 푸터가 이렇게 있죠. 푸터에 푸터. 자, 여기는 이제 뒤에 파트로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H1번 div에 지금 이제 로고 타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1 샵 로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샵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img 자, 이미지스 슬러시에 자, logo.png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안쪽에는 로고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영역 div의 메뉴라는 구간을 만들었고요. 자, 안에는 nav 샵 gmb.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자, 그러면 ul 타입 li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a 링크, 여기는 이제 김치 소개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미리 우리가 텍스트를 여기 제공되는 소스를 좀 이렇게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전 과정과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D 과정과 유사하죠. 자, UL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자, li A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주고,
자, 이거는 이제 몇 개 정도 이렇게 글자를 쓰겠죠. 4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와이어프레임에 기입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두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복사해서,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 오타도 이게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김치 유래, 김치 재료, 오시는 길,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자, 나머지는 요거는 뭐 이전에 있던 방법들과 동일하게 그냥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었다 가정하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요거는 제작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까지 이제 완성이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다음 단계는, 자, 이전과 동일하게 utils라는 덩어리가 있고요. ul, li, a 샵 처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자, 이렇게 회원 가입 텍스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자, 이렇게 자,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 제공되는 텍스트를 명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공되는 텍스트가 더 앞서는 거고요. 저 와이어프레임보다. 자,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너, 여기는 이제 큰 덩어리를 먼저 분류해 볼게요. 자, 이전 강좌보다는 조금 더 쉬운데 이게 탭이 있는 강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배너 파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 여기는 div의 뉴스라는 파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죠. 자, 뉴스라는 파트가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div 갤러리, 자, 준비가 돼서 세 덩어리로 분류가 된 그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자, 갤러리는 마찬가지 배너죠. 배너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 영역이 있고요. div 포토. 자, 안쪽에는 이제 이미지 A-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img에 요거는 이미지를 넣으실 때 images 슬러시 banner.jpg 배너 이미지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글 div description. 자, 안쪽에는 스트롱 태그. 자, 그 다음에 p 태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공 텍스트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여기 슬라이더에 요거 있죠. 슬라이드 상단 배너, 전라도의 인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설명글에 관련된 요건들까지 제작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죠. A에 대한 내용은 arrow라는 내용으로 이전과 뭐 거의 동일한데 img 넣었고요. images 슬러시 자, arrow.png 이렇게 화살표라는 뜻이죠. 자, 뉴스 공지글을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div 타이틀, 자, div 컨텐트, 타이틀에는 H3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동일하고요. 여기는 공지사항. 자, 들어가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웬만하면 제목을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라는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자, 컨텐트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컨텐트 내용들은 ul, li, a 자, 이렇게 돼서 이제 a 타입하고 그 다음에 스판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던 거 기억나시죠? 날짜를 기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됐었죠. 자, 이렇게 기입된 부분들이 게시글을 좀 보시면 게시글은 3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완성된 자료를
이거는 저희가 제공 텍스트를 좀 보면 되겠네요. 공지사항은 4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데이터. 자, 와이어프레임보다 지금처럼 제공 텍스트를 더 명확히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둘, 셋, 4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상식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요거 텍스트를 좀 이렇게 끼워 넣는 걸로 할게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텍스트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A 태그는 샵 처리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 문의, 그 다음 날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외 문의가 이렇게 있죠. 이건 2024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고요.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이제 EF는 굉장히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레이아웃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시험 문제니까 이거를 저희가 최대한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UL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li a 태그. 자,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자, 여기에는 이제 갤러리가 있고요. 지금 요거는 2개 버튼으로 2개 이미지로 되어 있죠. 자, 여기 안에 A 타입 안에서요. 여기 img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판 태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건 2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덩어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2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샵 처리. 자, 그래서 다 끝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컨트롤 F VSC 검사 기능에서 눌러주시면 여기서 A에 이렇게 한번 검사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링크 경로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완성해 보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서브 언더바 갤러리라고 되어 있고요. img images 서브 언더바 갤러리 1번, 그리고 alt 반드시 적으시고요. 자, 적었고요. 그 다음 제공 텍스트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마찬가지로 images 슬러시 서브 언더바 갤러리 2번, alt는 서브 갤러리 2번. 자, 그 다음에 제공 텍스트. 자, 준비된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자, 슬라이더. 자, 슬라이더는 텍스트가 준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자, 반드시 리스트로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div 슬라이드 텍스트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스트롱하고, 자, 반드시 이런 가변형일 때는 이미지에 저희가 포토샵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면 되게 이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가변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코딩으로 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텍스트.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img로 잡겠습니다. img 잡아놓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시면, 자, 근데 여기다가 하나 잡죠. div 슬라이드 이미지 라고 작성을 했고요. 자, 안쪽에는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img images 슬러시 메인 언더바 비주얼 1번. 자, 메인 비주얼 1번이라고 작성했고요. 자, 여기는 슬라이더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목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요것도 이렇게 작성해서 붙여넣기 한 걸로 할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3개를 만드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3개를 붙여놨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안에 있는 내용들만 바꾸면 되겠죠. 자, 요거는 2번으로 바꿨고요. 3번
변경하고, 자, 바꿨다고 하고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푸터 내용들은 일단은 와이어프레임을 좀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류가 되죠. 이것도 이전에 했던 방식들과 동일한데, 자, 레이아웃이 이제 요게 컨텐츠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div의 안쪽에 푸터 언더바 로고 내용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mg images 슬러시, 자, 푸터 로고 언더바 푸터라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푸터 로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푸터 라이트 div 푸터 언더바 라이트 내용을 만들었고요. 안쪽에는 이제 푸터 메뉴 div 푸터 언더바 메뉴 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카피라이트 div 카피라이트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고 있고요. 자, 푸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리스트가 준비가 돼 있겠죠. ul, li, 그 다음에 a 타입 샵으로 꼭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보시면, 자, 요거 내용들을 좀 바꿔보는 걸 할게요. 자, 메뉴 영역 여기서 복사해서요.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요. 개수만큼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잘 주의하시고 만들 필요가 있고요. 회사 소개, 자,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용 안내,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자,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스판으로 만들던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스판 데이터 만들었고요. 스판 데이터로 묶어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판은 한 3개 정도로 돼 있죠. 여기 카피라이트 부분 보시면, 자, 3개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꺾이도록 자, 만들어진 그런 텍스트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스판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붙여넣기, 자, 이렇게 돼서 만들었고요.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링크 처리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이렇게, 자, 링크가 된 부분, 이런 것들은 링크 처리되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a 태그로 이렇게 만드시고요. 요거 이메일 경로를 링크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런 샵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검색을 하셨을 때 하나가 등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검색 결과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팝업에 대한 내용들은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div 안쪽에 팝업 텍스트라고 준비했고요. 팝 텍스트라고 할까요? 팝 텍스트 뭐 이런 것들도 뭐 가능하죠. 자, 이렇게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판 내용으로 글자를 쓰려고 하고요. 아니면 P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img, 자, 이렇게 팝업 텍스트가 만들어졌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스트롱이라고 작성했고요. 스트롱. 자, 그 다음에 p 태그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그러면 html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img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images 플러시,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팝업.jpg, 자, 그리고 팝업,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 자, close라는 내용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샵 처리 마찬가지로 닫기 이렇게 됐고요. 자, 제공되는 텍스트 팝업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라도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쪽에 지금 스판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스판, 아, 요거 처리를 안 했네요. 스판 태그로 처리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서브 타이틀 뭐 이렇게 돼서 좀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서브 타이틀 내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조금 걸맞게
스판으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판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공 텍스트에 맞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처럼 내용들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할 처리를 할 텐데요. 여기 절입니다 부분에다가 비할 처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간이 잘 배지 않으며 여기까지 비할 처리해서 마크업을 잡는 걸로 할게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잡아보시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만드는 시간이 4시간 정도로 이렇게 잘 맞춰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HTML 과정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